지금부터 그러면 김호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행사는 우도농업 보존회에서 주관 주최하며 김호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비 소개부터 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무역유산 우도농업 명예보호자이신 김동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순문화원 예술단장님이신 김옥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도농업 보존회장님이신 최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같이 진행해 주실 이수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이윤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거기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제1발표 나의 스승 김호채라는 이름으로 김동원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나의 아버지 김호채라는 주제로 따님이신 김옥란 선생님의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우도농업 보존회장님이신 최웅 선생님의 김호채 설상부는 이런 것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 주제 발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한 회의를 갖고 다 같이 토론과 그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선 선생님 모셔서 축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거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3일 날은 더 많이 오신다면서요. 이야, 이 장구가 아주 우리가 어떤 일을 동의한다고 할 때 맞장구 친다고 그러죠. 그러죠. 쓰는 얘기 중에 맞장구 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브라질함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맞장구죠. 장구가 가진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 엄청 큽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지향하는 바에서 벗어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변죽을 올린다고 합니다. 변죽을 올린다. 그건 뭐예요? 옳은 길, 이 정합성이 있는 길이 아니고 여기서 깔짝깔짝 틀린 얘기 한다고 해요. 그런 언어들이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장구가 우리 삶에 그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대 발굴 같은 거 보면 새우고들 나오죠. 새우고 허리에다 차고 하는 거 새우고 아시죠? 깔끔한 거.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연주하고 하는데, 그래서 장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나요? 아니, 농악 내에 뭐 말고 장구만 독립해서, 예를 들면 진도 북놀이가 독립해서 지정되어 있잖아요. 장구가 독립해서 지정되어 있나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논의들을 장구가 비로소 독립을 해서 문화재로 따로 지정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김동원 선생님 모셔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참
15일 토요일 아마 뜻깊은 날인 것도 같네요. 물론 앞으로 5월 3일도 뜻이 더 깊겠지만 오늘 또 우리 김호철 선생님의 참 위상과 위약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농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졸업 딱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마을에 그때 50년대 또 50년 말 60년대 각 마을마다 농악이 심했잖아요. 그때 저는 장구 친 게 아니고 그냥 춤만 추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른들 어른들이 무덤을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선생님 복이 많지 않냐, 김동원이는 선생님 복이 많았다. 또 제가 60년 맨 처음에 우리 김모철 선생님 아닙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거치고 오다가 우연치 않게 최막동 선생님, 이주환 선생님 만났습니다. 우리 옛날에 쌍다리 모래사장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모래사장. 그건 말복, 중복, 복 있죠. 복. 그때 모래주머니라고 우리 쌍다리 모래사장이 파란 참 그때 사진 있으면 진짜 좋아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전을 해요. 모래주머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난장 실험판 그때 최막동 선생님, 이주환 선생님이고 이주환 선생님 따님들이 아마 잘 모르시면 우리 옥나시는 아실 거예요. 다 제비 소부 치고 장구 치고 그런 분들입니다. 같이 함께.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밭에 퇴비를 내려고 지게주고 내는 굿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고 그래. 거기서 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이주환 선생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모니카 잘 부르지요? 12바 상을 잘 돌리죠? 북꽃이 잘 돌리죠? 또 우리 최막동 선생님은 뭐였냐? 장구 잘 치죠? 풀필이 잘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참 그때도 대단했던가 봐요. 선생님 장구 한번 쳐보면 안 됩니까? 그때는 어르신이 아니고 선생님 어르신 한번 쳐보면 안 될까요? 한번 쳐보니까 이런 제법이네. 그래서 오라고 해서 광주시 봉산동 판자청 거기서부터 내가 우리 선생님들의 정보와 미덕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시냐면은 판자촌에 사시면서 홀로 계신 형님에게 형님, 최박선생 형님을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박선생님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형님. 그러면 우리는 그 형님 방에서 나만 한 게 아니라 나 김동원이, 김범중이, 우리 담양 월사면에 장에 있는 노종수, 서희 같이 호랍이 그 최막동 선생님 형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때 호남 창극단 그때 김연수 씨라고 그분이 단장에서 쉽게 말하면 약장사 이장 지장 다니면서 장구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그때 누구냐면은 최막동 선생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강성수 선생, 임재식 선생, 또 김종혜라고 김미혜 선생님, 방송나와 연락을 하신 그런 분들이 다 나는 그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살고 보니까 유명한 분이시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호철 선생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광산농악을 한 전국 민속예술기획내만 8년
전국대회를 8회, 이게 8년, 예, 진주부터. 그 우리 김혜열 선생님이, 저는 장구를 배우기 전에 마을에서 배우다가, 쉽게 말하면 또 창국 선생님 배우다가, 또 김혜열 선생님 배우다가, 그러다가 김호선 선생님이 영광을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영광을. 그때에서 이제 정기환 선생님이고 김호철 선생님을 알게 된 동기입니다. 예. 가서 보니까 우리 김호철 선생님 장구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호철 선생님은 장구 노래로 저는 그 띠와 또 뭐 제주와 장단과 함께 노는 거 기가 막히죠. 어려요. 예, 거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몇 장 가져왔는데 1900 김호철 선생님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80년대 광산농악이 1992년도인가 아마 뭐라 됐을 거예요. 뭐라지가 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 안에 아까 말한 것 광산농악을 7, 8년을 내가 전국대를 같이 갔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효 선생님이 나를 영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에 이제 김호철 선생님은 내가 뵙게 된 거예요. 그 안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김호철 선생님하고 정영 선생님이 전남 도립박단 아시죠? 그때 그때는 우리 지금 최종 회장이 그때는 사무국장을 해서 사무국장 하셨는데 그때에 장구는 이대희 또 깽가리는 박이식 또 최상진 또 김태수 이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뭐 고창의 박용환이 하여튼 여수의 누군 임재식 씨네 뭐 우리 호남 명인들이 다 만나서 이렇게 묻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을 많이 못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보시다시피 1993년도에 광산농악의 전수 장학생으로 해서 전수 장학생 광산농악에 그건 누구 되냐 김동훈이하고 김용철이라고 아실 거예요. 김용철이 근데 이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김호철 선생님이 항시 그때에 우리 농악이나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시냐면 많이 광주 사직공원 그 주변에 우리 김호철 선생님 사셨죠. 또 김효 선생님 사셨죠. 또 누굽니까? 우리 담양에 영인덕 씨 사셨죠. 국악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옛날에 사직공원에 국밥 여러분은 모실 거예요. 머리 국밥 돼지머리 국밥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항시 우리 김 선생님 나보다 하신 말씀이 너 담양놈이지? 담양놈 광주놈 아니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제가 광주시 농악 전수 장학생으로 되었잖아요. 92년도 3년도에 이게 이제 저는 그랬죠. 솔직히가 이대희 있잖아요. 대희 아니마 그건 누가 하냐면은 그런 말씀을 누가 하냐면은 광주 사대부 교장 방대경 교수 또 돌아가신 박진숙 씨, 안채봉 선생, 문한준 씨 다 돌아가시고 문한준만 살았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정경화 선생님이나 김원철 선생님이 하루 나보다가 너 밥 한번 사. 그때는 내가 딸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좀 벌 때예요. 강주사 책도 사고 그랬으니까. 예. 그것은 우리 김희태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밥 사라면 다 삽니다. 그때가 9월 1일입니다. 제가 가계부를 다 써. 지금 저는 옛것을 다 있습니다. 가계부를 9월 1일. 도청해가지고 이제 도청해서 식당을 가니까 한 6, 7분이 오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김원철 선생님, 정경 선생님 갔죠. 그 누가 저런 게 나보다가 나는 이미 이제 전수 장생이 됐는데 광주시 농학 정선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는데 태그를 담양으로 하고 차도 이전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호재 선생님 그러면 전국에서 유명하고 전국에서 또 김혜열 선생님 그러면 우리 호남에서 유명한데 나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는데 뭐 못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강주로 이사가지. 우리 집사람이 타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다 담양가에 있는데 묘 할아버지 묘가 다 담양가에 있는데 어떻게 강주를 가냐. 당신 혼자 가시오. 혼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예. 녹음하세요. 이 말 녹음하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담양이 아니라 광주 광산구청을 보세요. 주민은 초반 있으면 보면 아실 겁니다. 몇 년도에 내가 태그하고 대원지 92년도에 광주시 광산구 소천동으로 전수 장학생 되기 위해서 태그했다가 도청에서 하도 부원이가 그렇고 선생님들이 하도 나를 이게 지금 말하면 석가오시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광산구청을 갔더니 광산구청 그때 과장이 예수부 과장이 또 저하고 한 집안이더라고요. 광산군가 김용익인가 될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뭐라 해야 되는데 물르게 태우를 해야 하고 모든 거 안 지는 거예요. 또 그냥 왔죠. 또 다음에 안 되겠어. 우리 집사님 안 된다. 또 갔어요. 그때 화를 내가지고 나가보더라고.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 해갖고 광산왕을 할 테니까 태그만 해주라. 또 전수장학생 사퇴만 해주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도에서 인정해서 그냥 전수장학생이 아니고 이수자도 아니고 후보자 2094년도 3월달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김호재 선생님 장군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있지만 따라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구를 나도 좋아하고 장구를 치고 있지만 천재적인 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김호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마 유튜브 보사할 거예요. 김병철 씨 같이 장구 찍은 모습 봤죠? 우리 선생님 날라가. 그런 장구를 누가 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은 선생님 복이 많고 첫째 차mak동 선생님부터 이주환 선생님부터 또 강성수, 임재식이 우리 임재식은 예술입니다. 이거 박희식 씨 안 계신가? 박희식 씨 태상소고 명인입니다. 명인. 그때 저는 박희식 선생 명인 태상소를 어떻게 저는 임재기 선생하고 저고 나나 오른제비 있는 애손제비 쌍양구를 쳤습니다. 쌍양구를. 그래서 지금
저는 운이 좋았고 선생님들을 잘 만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되기 전에 지추장 교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기호 선생님, 우리 김호 선생님 자꾸 이제 또 지추장 교수한테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오라에서 갔더니만 너다운데 말씀해요. 군쟁이가 될래? 문화재가 될래? 그럼 군쟁이는 뭐이고 문화재는 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군쟁이는 뭐예요? 문화재는 뭐예요? 돈을 벌려면 군쟁이를 하고 문화재를 하면 돈 생각하지 마라. 명예다. 명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라?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못 남기죠. 이름 석자. 저는 많이 못 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문 공부, 사자소학, 학어집 딱 있고 명심무강 읽다가 못 뵀습니다. 그분입니다. 배운 소리가. 그래서 삼강오류는 내가 분명히 압니다. 삼강오류, 사자소학에 있는 삼강오류, 예, 그 하나 알고 삽니다. 제 소진이가. 그러면서 우리 추장 교수님이 자네 지금 뭐이지? 자네 뭐? 아니 사람이지. 그럼 사람이지 어떻게 생겼지? 사람은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의지하고 산다. 사람인 자 하나만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년에 90이 다 됩니다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남한테 욕 안 해놓고 저 새끼 잘 죽었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그걸 안 듣고 살라고 무한한 노력했습니다. 우리 지금 회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전수관 앞에 기념비 있죠. 기념비. 정경환 선생님, 김호 선생님 기념비 있어요. 그거 누가 추진했는지 아닙니까?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회장이 글을 썼습니다. 글. 그것도 지금 내 데 있어요. 글. 예, 아주 글은 또 잘 쪘어요. 아주. 예, 명문이죠, 명문. 그리고 저는 항상 내 자랑은 아닙니다. 그때. 뿌리 없는 나무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예, 또 사상 없는 제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늘 생각하는 추모행사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고 아마 여기 우리 지금 나라모가 계시는데 뭐 대강은 제 속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농악인이자 농악인 우리 뿌리 알고 특히 우리 김호재 선생님 훌륭하신 분 영원히 내가 죽고 또 미래에 계속 김오채 루 김동원째 설장부를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혹시 궁금한 좀 내용 있으시면 질문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럼 박수로 그러면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졸리시죠? 오늘 엄청 고단한 하루 보내셨잖아요. 기지개만 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제일 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태 선생님의 따님이신 김홍란 선생님 모시고 나의 아버지 김호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앉아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학술대회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개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그래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강사도 짧게 하는 강사가 인기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1962년도에 태어나 보니까 김호채 씨 딸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서 그때는 영광법상이라는 곳에서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저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 그 자전거 뒤에 이렇게 바구니, 이게 논농사는 안 지시고 밭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딸인데도 광주까지 오셔서 자전거를, 그때 세발 자전거라는 걸, 아들도 소양이 없고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아버지 자전거 따라서 밭에 갔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식당을 좀 하셨어요. 저 정류장 앞에서 식당을 하면 가게문을 아빠랑 저랑 같이 열었대요. 그러면 아빠가 아침에 반주라는 걸, 옛날 어른들은 술을 드시잖아요. 그럼 저도 따라서 마셨대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기도는 술젓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농사를 짓는 분, 그때만 해도 TV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어리니까 아빠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릴 때 또 기억이 하나가 명절 그 정월 대보름이면 집집마다 이렇게 농악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따라가서 그냥 아버지가 장구를 쳤던 기억은 없고 제가 거기서 막 춤을 추면 어른들이 돈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엄마 말이 그래요. 집에를 간대요. 엄마가 좀 두통이시면서 항상 아프셨어요. 그러면 엄마 내가 또 돈 갖다 줄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집에 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끼를 받아서 그런지 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시장을 데리고 가면 법성포에는 다랑가지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제가 덩실덩실, 그때는 라디오에서 국악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정신없이 춤을 추면 엄마가 창피해서 저를 놔두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데려다주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빠하고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어요. 아빠를 되게 잘 따랐고 아빠가 또 아들들이 있어도 저만 알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냥 농사 짓는 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추운 겨울날 짐을 다 싣고 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로 오려면.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버스가 고장나서 차에서 내려서 덜덜 떨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광주라는 월산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단칸방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살림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돈을 대줘서 그 단칸방을 얻어서, 그럼 아버지가 농사 짓던 분인데 뭘 하시겠어요? 근데 무슨 것을 했냐면 그 붕어빵이 아니고 국화빵이라는 그 이렇게 철로 돼갖고 부어서 했던 그런 빵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고 옛날에 그래도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타 동네 와서 창피하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걸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안채봉 씨라는 소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빠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아니 오체 동생이 망해가지고 광주로 왔다는데 이제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수염 길고 모자 쓰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고모가 이제 친고모는 아니지만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이제 공연에도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살림이 나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사직공원이라고 사직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빵 장사라는 걸 그만두게 되죠. 왜 그러냐면 공연을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 살림이 나아졌죠. 그래서 그 뒤에 가면 한국민속예술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를 이제 그 학원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소보라는 걸 쳤고 아버지가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자식 못 가르친다고 다른 선생님한테 저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고를 치다가 어느 날 장구를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조금씩 따라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이런 걸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 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제가 국악을 전공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 어떤 거구나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고요. 국악이라는 걸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배웠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음악이 이렇게 좋은 거고 그냥 어릴 때는 저도 모르게 흥이 났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덕택으로 이제 장성을 하면서 국악을 전공하면서 저는 분야는 다르죠.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서서 하는 직업은 이게 본인이 너무 힘드셨던가 봐요. 농악을 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해보셔서 그랬는지 여자 직업으로는 앉은 직업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무용을 했었는데 가야금을 저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학원에 보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장구를 안 쳤죠. 저도 어릴 때 상모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초반에는 머리가 아팠더니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머리가 아프지 않은데 그래서 그 상모를 버리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장구를 그때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놓고 안 내렸어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이렇게 장구란 농악을 아예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하는 게 그때 계속 농악을 할 걸 아버지의 그 전수를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빠랑 공연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예술을 하는 분으로 본다면 정말 멋진 분이에요. 네. 그 무대에 올라가면요.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는 되게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술은 좋아하셔서 술을 드시면 조금 말도 하시고 하지만 술을 안 드시면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무대를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장구만 매면 정말 날라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몸이 아무리 아팠다가도 무대만 올라가시면 최선을 다하는 정말 예술인 프로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프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금도 어떤 무대가 됐건 무대가 좋건 나쁘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고 또 아버지의 무대를 보면요 좀 즉흥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명무제노래도 많이 따라가서 뒷장구를 쳤지만 아버지는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때 무대에 따라서 물론 기존에 어떤 틀은 있지만 이 무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첫 들어갈 때 또 어떤 무대에서는 또 다르게 들어가시고 그런 무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수많은 시간을 이제 공연도 해보고 했지만 항상 느끼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말씀하신 게 예술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된다.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나 자기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김호채는 자기 자존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예술인으로 딱 돌아섰을 때는 되게 자존심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악을 치면 개인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박수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많은 박수를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의 예술 쪽에 동반자로서 아주 존경하고 또 제가 살아와 보니까 저희 집안이 조금 대단한 그런 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옛날에는 사실은 국악을 되게 천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립국악단의 창단 멤버신데요. 그때는 이렇게 농악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배우려는 사람도 없었고 뭐 하던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다행히 도립국악단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 이대유 씨나 그때 이제 창단 멤버로 다 용인 그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4사람이 농악을 하면서 정종환 선생님, 저희 아버지 그래서 창단 멤버로 공연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나마 그 제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천시 받던 직업이 되게 그 대우를 받는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농악을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게 되는데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변화를 다 알고 있다 그럴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모습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이제 지금 그래서 저는 되게 중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농사 짓다가도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오시면 정말 자기의 정말 흥으로 다 했던 거고 그 집못을 지금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틀이 다 잡혀 있잖아요. 어떤 장단을 친다면 어떤 걸로 넘어가야 되고 어떤 걸로 되고 했지만 옛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흥이 나는 대로 또 소리에 명창 선생님들도요. 정립이 되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수군가를 갖고 계신 분이 그때 불렀을 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생기면서 정립을 시켰던 거고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 그 설장구를 우리 최용 선생님이 정립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하시는 이제 김호채류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버지를 이제 보실 수는 없지만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아버지의 발짓, 아버지의 그 표정, 아버지는 장구만 딱 내면 미소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십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 웃지를 좀 않으시더라고요. 네, 농악을 칠 때 보면 좀 미소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딱 무대에서 설장구를 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저를 인식해서 느껴보면 제가 입꼬리가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장구를 보면서 제가 흥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 조금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거는 흥, 내면에 있는 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느끼시면서 앞으로 저희 아버님의 그 설장구 그리고 우리 김동원 선생님들의 설장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보존하셔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네, 오영범 졸린 학생이요. 교주에 보거나 영상을 보면은 김호철 선생님 검은색 양말 신고 계시네요. 아, 네. 혹시 검정색 양말을 특별히 좋아하셨는지? 그러시진 않고 이제 그 때에 따라서 한 양말도 신으셨는데 가끔 그렇게 검은 양말도 신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네. 언제는 꽃을 쓰고 언제는 꽃가를 쓰고 이런 게 거의 아버지는 다른 분들이 다 꽃가를 쓰셔도 아버지만 항상 꽃가를 쓰셨어요. 아니 꽃, 예, 이거 꽃. 예, 저희 아버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농악단이 다 꽃가를 쓰셔요. 근데 아버지는 꽃을 쓰셨어요, 항상. 그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그랬어요. 예. 예, 아버지만의 개성을 갖고 싶으셨는가도 모르겠어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또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채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쓰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많으신데 5번째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옛날에는 7째, 5째, 뭐 3째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따로 일부러 가명을 지으신 게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5째야, 5째야 뭐 이러다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김명자 선자신데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으냐면 아버지를 저희가 이제 망울동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꾸 하셔서 모셨는데 여자 엄마 거랑 저희가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연세가 드시니까. 근데 여자 쪽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왼쪽 그게 들어가는 자리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명선하니까 그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부러 가명을 지으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째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다 김오자 채자 이렇게 알고 계세요. 네. 고체중상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네네네.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교수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호철 선생님 그 별명으로 네. 제가 듣기로는 노루라고 네. 노루처럼 잘 생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나 그 김호철 선생님께서 장군은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행여나 어쩌면 선생님께서 소구를 치신 모습을 본 적이 기억이 아버지가요? 예예. 아버지가 소구를 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가 가야금 병창도 잘하셨고요. 아쟁도 중간에 이제 옛날에 인방울 극국단 뭐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악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막걸리를 사드리면서 배우셨대요. 근데 옛날 분들은 잘 안 가르쳐 준대요. 수발 다 하고 한가락 배우려고 수발 다 하고 옛날 시절에는 뭐 레슨비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아쟁을 배우셨고 가야금 병창도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병창하신 모습도 많이 봤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농악으로도 다니셨지만 행사를 그 아쟁으로도 많이 공연을 다니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 김소희 선생님 판소리 유명하신 분 있죠. 그 선생님을 가르치셨고요. 박기희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가야금병창 명인이신 그 선생님도 아버지가 장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당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박기희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거기에 아버지가 명무전을 가면 항상 운당여관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럼 박기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꼭 나와서 하고 아버지가 박기희 선생님 가르치고 할 때 그 어머님이 아버지를 되게 예뻐하셨대요. 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쁨을 받으셔가지고 화로에 박기희 선생님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음식 같은 걸 해놨다가 아버지를 주시고 그랬다는 말씀을 추후에 들었습니다. 저도 박기희 선생님 집 가서 박기희 선생님도 뵙고요.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없으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장구 칠 때 김치 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학술회의의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용 선생님 모셔서 김호채 설장부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에서 7, 8분 정도 오버되고 있어요. 배고프시니까 최용 선생님 잘 해주실 겁니다. 네, 무도농학의 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말 꺼내기도 전에 벌써 압력이 들어오네요. 오늘 뭐 그 연습하시는데요.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저녁 때가 돼서 허기도 지고 배가 고프실 건데 어떡하죠? 저는 이야기를 길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뭐 배고프고 잠자고 싶고 이런 욕구보다 더 강렬한 것은 알고 싶어하는 거죠. 궁금한 거. 지식에 대한 욕구인데 오늘 김호철 선생님 관련 학술회의에서 여러분들이 탐미라고 김호철 선생님 설장부의 아름다움을 탐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탐나면 어떻게 하죠? 가지잖아요.
자기고소를 만들죠. 그래서 우등와 부등회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김우체 설장부 또 세미나 또 5월 3일 공연을 통해서 김우체 선생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우체 설장부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김우체 선생님의 설장 가락을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구 배경은 단절된 김우체 선생님의 설장부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데 정말 의미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행 연구이고요. 선행 연구 내용이 한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한 겁니다. 연구 내용은 김우체 설장부의 음악적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악보 분석, 기술 분석, 공연 및 영상 자료 분석, 비디오 분석의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공간적, 인적, 그다음 자료적으로 한계를 좀 갖고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잘 들으신가요? 예. 연구를 하게 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도대체 김우체 설장부는 어떻게 저런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출발을 해서 김우체 설장부의 음악은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그리고 김우체 설장부가 왜 독특한가? 왜 어려운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인가? 이런 강렬한 목표 때문에 저도 연구를 시작했고요.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6가지 정도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적 접근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주로 악보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연 영상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44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거기 부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툴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장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을까? 이고영 선생님하고 남상국 선생님 그리고 쉔베르크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이론과 그다음에 인식적 체거라고 해서 사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음악의 전통 기법법인 육보입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가야금 찡똥땅찡, 피기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덩풍따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악보 표기는 정광보의 고음을 표기하는 육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저만의 노하우여서 밝히기 싫었는데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쪽입니다. 연주 방식과 용도에 관하여 연구를 했고요. 공연 영상을 통해 발표는 세발인 진법을 상호 비교 분석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 보기 전에
설정부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목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론에 있는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기모체 생애와 설정 전승 개념에 대해서 소수를 했는데요. 아까 질문 중에 김놀이 이제 놀이가 질문하셨는데 그건 김호철 선생님 별명이 아니고 김호철 선생님 아버님 김만석 선생님의 별명입니다. 놀이처럼 잘 뛴다고 해서 김만석 선생님의 별명이 놀이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완 선생님 이제 이분인데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김창완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제 현일사 요즘 말하는 국립국악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김창완 선생님하고 우리 김만석 선생님의 아버지신 김영만 두 분이 이제 형제세요. 그래서 창이신가 김창완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했던 분이신데 저는 이제 백쪽으로 봤고요. 아직 호적에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김호재 설정 전승 계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김학준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김학준은 설정부의 지향인내 창조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보시죠. 그래서 김학준이 설정부를 창조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학준 선생님, 김만희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사승관계이고 여기 김창완, 김영환, 김호재 여기는 이제 김호재 선생님 아버님이 김만길이고 김만길 김호재 선생님 할아버님이 김영환, 김창완 선생님 형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1987년도에 이제 전라남도 무용 요즘 유산이라고 그러죠. 구도농학부 위원님이셨고요. 일단 이제 활동을 시작 1994년 5월 이렇게 발세를 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32년째 됐습니다. 탄신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김호재 설정부의 음악 구조와 가락 분석입니다. 김호재 설정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농악의 가락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단면인데요. 세산조시, 부정놀이, 방부정놀이. 이걸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세산조시는 뭐 이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놀이가 부어리, 방부정놀이가 상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뭐 구조 이렇게 보통 우리 설정구를 치면 이런 구조인데 이런 보통 설정구들하고의 차이가 보이시죠? 가보겠습니다. 가라고 이게 말씀드린 정관보이고요. 그 속에 정정, 풍처적풍 이렇게 쓴 것들이 입보입니다. 이 보통은 덩풍자로 구음을 하는데 김호철 선생님은 이렇게 구음을 하십니다. 정적 풍저적풍, 정적 풍저풍 이런 부분들이 김호철 선생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경환 선생님도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공욱진 선생님도 똑같이 하셨고 이쪽 그런 선생님들은 이게 구음으로 원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악보를 보실 때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산조시 가락의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놀이 가락 분석을 좀 진행했고요. 여기 이제 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삼도 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삼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이제 어삼도가 뭐예요라고 이제 여쭤보면 본류를 벗어나서 연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엇붙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뭐 변숟가락을 연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산도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말이고 우리가 발견한 말이죠. 학술용어로 충분히 멋진 말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육보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기호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쉽고 여기다 점적 다 넣다 보니까 판이 여기까지 넘어가서 도저히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보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구정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체인데 상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이게 방구정놀이라는 단어인데 방구정놀이 제3장 목표는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가지고 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소박이 이 모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돼 있고 333은 소박이 3개짜리, 3소박짜리가 이렇게 4개로 모여 있다 이런 뜻이고 균등박은 2나 3만 돼 있어야 되는 게 균등박이라고 하고 그런데 온소박은 2소박과 3소박이 섞이면 이제 온소박이라고 음악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등골 얘기가 있는데 상행에서 이거 의견까지 손가락인데 이 등골의 지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상행입니다. 풍적 3개 있잖아요. 3개란 뜻이고 풍적 4개. 자, 풍적 쉬고 예. 이렇게 실선은 소박을 나누는 거고요. 굵은 게 이제 점선이 소박이고 실선이 대강 그러니까 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육행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가 12판 12정강인데 굵은 선으로 나눠진 것들은 이렇게 굵은 선들은 대강이고 4대강이겠지만 여기 6번은 6대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 3, 4, 6, 6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군전된 설정부는 전체적으로 세상도시 구성물이 방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기림 가락도 역시 세상도시 가락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설정부와 비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양해를 말씀드리는 거는 전산 선생님 가락에 여기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에도 넣었어야 되고 김원천 선생님 설정부터 똑같이 분석을 해야 됐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어가서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때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사실 아니고 몸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다소 거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 선생님하고 이제 전자 선생님하고 설정부를 비교를 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두 분의 차이를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정부 음악적 특징 첫 번째입니다. 본체 설정부의 가락 구성에서 김학준째 김만선이요 김호채 바디 가락이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째나 류 바디에 대해서는 주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 누가 일부러 이 표현을 하면 또
낯설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한 거는 사실은 김학준 선생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김학준 선생님은 세승무계의 유명한 무당 집안의 아들이고요. 김학준 선생님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중반까지 활동하신 분인데 이때가 일단은 민속학의 부흥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소, 판소리 이런 것들이 또 삼소되거나 알려지게 되는데 가야금 산소, 대금 산소, 아쟁 산소 이런 산소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김학준 선생님은 대금 산소의 명인이셨고 복법에 또 이화중선이라는 명창의 수행 고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학준 선생님은 설장구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설장구 산소를 짜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누워서 진짜 깜먹기입니다. 이런 선생님께서 설장구를 참조했다, 처음 만드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제 연구 결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형 가락구성과 설장 산조춤 이렇게인데요. 그러니까 산조와 신화의 영향을 똑같이 받으면서 민속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설장구에도 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이제 설장구 가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살풀이, 북골, 삼치 이런 구조인데 김은천 선생님 설장구는 부정놀이, 반부정놀이 이러잖아요. 그거는 신화의 음악의 장단을 늦은 살풀이, 잦은 살풀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따로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이름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용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락 안에서 가락을 넘나드는 복합구조이다. 연주자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 북거리를 치다가 삼체로 들어가고 삼체를 치다가 휘몰이까지 바뀝니다. 다시 북거리로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한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는 대박입니다. 대박의 대박. 대박자리를 그 다음에 1, 2, 3, 4, 12까지는 그냥 대박이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24로 쪼개지면 이제 소박이 됐고 또 이게 더 쪼개지면 뭐 소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북거리를 12 들어가기로 봅니다. 12박자를 하잖아요. 그거를 24박으로 쪼개서 자진몰이라고 하는 삼체를 연주하고 다시 얘를 32박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한 대강의 8박으로 쪼개지겠죠. 소소박이. 이게 이제 휘몰이 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몰이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연주하시는 건데 이거를 체육상 한도 자진몰이 말뛰는 대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디에서 두 번째 바디로 넘어가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세식인데 그러니까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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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시면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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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거리를 연주할 때 적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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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 좀 어려운 거야. 연주자들만 이해하실 수 있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음양대비형 가락구조라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 석박을 평으로 시작해주지 않으면 떠동으로 시작해주냐에 따라서 음악 구조를 이제 음양대비형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런 유형이 김호철 선생님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거의 안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연주법을 보겠습니다. 양장구 연주기칙. 그러니까 왼편에 보통 우리가 장구를 연주하면 삼체라는 게 사실 12박이어서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다섯 끝나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행을 판단하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김호철 선생님은 지키지 않으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측편 밀착합법과 성립 풍마 응대 형성 이 부분은 딸을 칠 때 열체로
채끝을 가죽에 붙여서 양소리를 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가락의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 아까 휴무리역까지 몰고 가는 구정놀이에서 사장의 가락입니다. 그 다음에 신우대 공채 사용과 경쾌한 세산도시 기법 이것이 있는데 영무장 쪽 그러니까 고창, 영광 이쪽의 선생님들이 장구 궁채를 그 소재 만든 소재가 대뿌리가 아니고 대부분 신우대 뿌리를 쓰시거든요. 이유가 어떤 분은 빠른 가락을 치려면 단단한 대뿌리가 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신우대 뿌리가 된다고 하신 이론들이 서로 의견들이 좀 이제 다르긴 하는데 실제 대뿌리로 치면 무게감이 있어서 그 채편과 궁편을 넘겨칠 때 신우대보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우대 뿌리가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선생님들은 신우대 뿌리만 쓴 게 아니라 궁말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도대체 가죽에 정확한 타점을 내려면 궁채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딱 붙어서 쳐야 되는데 왜 이걸 돌아가게 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호철님 설정부에서 세산조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궁편과 채편의 동일한 힘을 기억하는 연주가인데 김호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주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모셨던 이경환 선생님이라든가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주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궁채로 궁편을 칠 때는 세게 치고 채편으로 넘어오면 하게 치는 게 보통 탑벌인데 김호철 선생님은 채편으로 넘어와도 궁편을 칠 때처럼 똑같은 덩어리 크기로 치신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화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아까 설명이 좀 있었는데 고산도 연주법이 있다 동영상이 나오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산도시와 구정놀이의 빠른 연주 속도와 호흡에 몰아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전문 연주자들도 많고 또 널리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김호철 선생님이 세산도시에서 속도가 13번 연주하는 곳이 있는데 군대를 하면서 여기를 연주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속도를 쓰는 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정놀이에서 아까 보는 고산도 가락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속도를 김호철 속도를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이제 빠른 속도를 연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호철 선생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 그러니까 발을 눌러서 듣는 호흡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호흡 이게 이제 말맞자를 써서 마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실 수 없고요. 김치설정부의 공연 미학 이쪽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식간에 지금 여기에 표 3에 여자적 선생님의 설정부와 김치의 설정부를 비교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질문은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가 연구 결과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과연 해답이 뭘까? 하나는 객관식도 국산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이퍼 리스트를 해놔서 바로 클릭하면 보여야 되는데 이 아까 문제가 있네요. 다 먼저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편과 채편을 연주할 때 궁금한 점이
음악적 자유죠. 그다음에 오상도 활용, 그다음에 화려한 노동이죠. 신화의 역할을 짜고 눈과 파할 때의 예정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공부를 했었고요. 네, 저한테 3분만 더 5분 드리겠습니다. 꽃받치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인체를 청렴과 공부를 쉽게 이용하는 소수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적 절제. 이게 국거리를 치다가 1.3대 정도 벌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풀고 있고 이게 처음 국걸 치다가 3세형으로 들어가면 2.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1.7배 선생님이 좀 기분 좋으시면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지십니다. 이 속도를 현지 연주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을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오상도. 화려한 노름새는 뭐 굳이 다른 안 봐도 이것만 봐도 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오래 있었어요. 자, 지금 시간이요 8시 14분 됐어요. 저희가 원래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30분 늘려서 일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윤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마지막 토론을 같이 해도 될까요 혹시? 토론 발표하시고. 발표죠.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따로 해도 되지만 같이 토론 거리가 종합 토론 하시죠, 종합 토론. 윤 선생님은 이 마지막에 토론 이제 시간을 같이 그래요? 예, 하자고 그러는데요. 그럽시다. 예. 그러면 토론문을 선생님 나오셔갖고 뒤에 있으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자료에 뒤에 쪽에 예, 예. 예. 원래는 그 토론자 유수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에 이 선생님이 토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관계로 바로 이윤 선생님 모셔서 마지막 토론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디가 있죠? 예,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합시다.
나오세요 앞으로. 예. 그 우리 프로니까 짧게 예, 앉으셔서 서서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이상하다. 예, 마이크 주세요. 짧게 합시다. 아, 네. 예.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예. 네, 우선 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호채 선생님에 대한 논문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예술적 업적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굳이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논문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은 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논문의 가치가 또 김호채 선생님의 어떤 위상을 세우는데 같이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의 어떤 틀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학준, 김만석, 김호채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하는 거 말고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근거라든지 추정을 넘어선 근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조금만 더 보충이 된다면 이 계보를 확실히 세워서 이 계보 안에서 이 우리가 그 구종놀이, 그러니까 세산조시, 구종놀이, 방구종놀이 하고 이런 가락의 구성들이 이 계보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가락의 이런 용어들이 이 김호채 계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근거나 어떤 맥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 일반화된 논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 안에서 이 가락의 구성을 따랐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악보가 주석에 보면 2024년도에 장립된 악보가 여기 이제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게 김호채 선생님이 실제 연주한 가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재구성해서 만든 가락보인데 오히려 영상에서 제시했던 이런 그 영상을 토대로 한 가락을 가지고 음악적인 특징을 잡았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어산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아직 설명을 계속 들어도 궁금하거든요. 약간 의문이 생기고 선명하지 않아요. 아 이게 어산도구나라는 게 좀 선명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엇붙임으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엇붙임이라고 하면은 무용에서도 그런 용어는 쓰고요. 우리 음악은 엇붙임이라는 기교를 쓰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어산도 가락이라고 하는 명백한 가락의 구성이 있을 때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이해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서 김호채 음악의 특징을 훨씬 더 선명하게 잡아내야 한다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요청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프로는 프로구만. 오늘 이제 이 계획표를 보니까 나한테 10분을 주셨구만. 종합 토론을 10분 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나 오늘 처음 보는 얘기고 10분. 자, 그런데 원래 종합 토론은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고 일단 오늘 이제 한국농악사에서 김호채 설장구의 위상과 미학, 그래서 이제 두 분 선생님들 말씀하셨고 이제 최용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수연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김호채 설장구의 특징을 얘기를 하려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그럼 어디하고 누구하고 무엇과 비교를 해서 김호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분석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거의 뭐 즉흥 애드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비교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엇과 비교를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한 2분 내지 3분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저희 시간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내가 볼 때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이거 김포 아니요? 김포지. 여기는 고창이 또 경상도 여기서도 오셨고 자 멀리서 오실 순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김호채 장구가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나는 이런 것을 좀 더 알고 싶다 혹은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코멘트도 좋고 손 드세요. 예, 선생님 마이크를 좀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요. 서울에서 온 오현범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은 여기 압축해 주세요. 네. 김동원 선생님이랑 또 김옥란 선생님하고 또 연구하신 그 최영 선생님이랑 또 그동안 그 김호채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연구했던 분들한테 저 공통적인 의문이 있는데 네. 과연 이 선생님의 가락의 속도가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였을까 라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혹시 비디오를 좀 보면은 비디오를 빨리 돌려버렸냐? 그게 이제 옛날 기록 영상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감기 형식으로 기록되는 이렇게 선율을 들어보면은 그 선율의 흐름이 좀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뭐 태평소 소리가 굉장히 빨리 선율이 바뀐다든지 그런 걸 그다음 의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에는 굉장히 짧잖아요. 구성이 5분, 뭐 7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설장구의 가락 구성이 휘몰이, 국거리, 삼체 외에도 또 다른 뭐 내드름이라든지 뭐 동사풀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단의 구성이 또 다른 연입판에서는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 세 번째. 거기까지만 하세요. 세 번째까지. 한적 없어 나도. 네. 그냥 제 생각이고 의견인데 아까 마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흡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힘있게 발을 땅에 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로 이렇게 들썩이는 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건 의견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디오를 빨리 돌려본 거 아니냐? 누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봤던 분이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어렸을 때 봤어요. 비디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콩튀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답변 됐어요. 네. 됐고 두 번째는 이 영상에 없는 여러 가지 장단이라든가 장르라든가 그런 거. 네, 그 동사 오방진이라고 그러죠. 덩그덩그덩그덩 예. 그런 것도 가끔은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리고 아버지 그 마보라고 해서 아까 뒤로 했던 그거는 아버지의 저는 특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는 뒤로 살짝씩 오르면서 아버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뜨시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장점이죠. 네, 갖고 계시는 특징.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손 들어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저 질문 안 했어요. 예, 질문하십시오. 김호채 선생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네, 마이크. 학습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학습했습니다. 네, 그 경험이 되게 경험. 예. 그 전수 경험이 되게 네, 선생님한테 배운 이제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제 고졸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김호채 선생님이 94년도 5월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그 경험을 예. 김호채 예술 이학에 초점을 맞춰서 네.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김호채 선생님은 실제로 저속도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이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악보에 체고된 가락 중에 김호채 선생님이 치지 않는 가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때그때마다 다른 걸 연주를 하셨는데 그걸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줄을 달아서 이 가락은 어디서 연주하고 이 가락은 어디서 연주하고 이거는 발표회 때 마당에서 연주한 거를 표기를 해가지고 해나왔습니다. 김호채 선생님 아닌 거를 여기 들여온 건 없습니다. 자, 예, 그거를 제가 공부하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아, 네네. 자, 멀리서 오신 분, 거기 두 분 예. 앞에 계시잖아요. 자, 여기 조창. 네. 자, 마이크. 고창은 항상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더 올려주셨는데 우선은 저는 자료적으로 사실은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좀 더 많이 갖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상 자체가 저 두 가지 영상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김호채 선생님 영상이 몇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보영 선생님이 녹음 자료에서 김호채 선생님의 음원을 따온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거기에서 통해서 분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원이 네, 그래서 혹시 영광에서 보존회에서 좀 자체로 보유하고 계신 영상이나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 공유를 하셔서 연구하실 의사는 있으신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설자구 말고 사실은 판굿을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굿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운역과 역사 아랫역의 구분을 확실히 지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저는 판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굿의 맥락 속에서 설장구를 이해할 때 그 어떤 분석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장단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상수학적 개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해하고는 상제, 태극, 뭐 아니면 칠성 어떤 이런 개념들, 천간, 지지 이런 개념에서 아유 엄청 깊네요. 네, 그런 개념에서 사실은 장단을 재분석을 해보면 사실 읽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음역농학과 아랫역농학의 구분 지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을 풀어가는 구성에 대한 얘기도 보이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시선을 바꿔서 우리 사상사, 그러니까 또 민간 사상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학제화되기 어려운 민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거를 예. 좀 연구를 해보면 좋습니다.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답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는 1990년 보존회가 설립이 되면서 처음 공개 행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매년 하던 공개 행사 영상이 김호채 선생님은 93년까지 참여하셨으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김호채 선생님 처음 뵌 게 전라남 보리국악단, 지금 이제 처음에 남도국악단 창단 공연할 때 그 전일 빌딩인가요? 도청 앞에 있던 빌딩에 제가 전남대학교 86학번인데 그때 우연히 이제 보러 가가지고 선생님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치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사상사적으로 음양오해라든가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 말씀이시고 판꽃 판꽃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판꽃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기 한 가지 그 하나만 죄송합니다. 잊어볼 것 같아서 그 이보영 선생님이랑 그 녹음한 그 녹음의 가락은 여기 자료에도 몇 가지 채굴을 해서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아까 질문이 겹치는데 3채에서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무슨 뺑뺑이로 나간다라든가 하시면서 본인 직접 연주를 하세요. 그 부분도 채굴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 이거 말고 없나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는 영상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비디오 찍는다 그러죠. 모셔다가 저희 아버님을 개인적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근데 그걸 전인삼 선생님 아시죠? 민속전. 그 선생님이 저희 집을 옛날에 오셨어요. 갖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그래가지고 못 찾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자료가 너무 집에 많다 보니까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아쉬운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아쉬운 게 아니고
전인삼 선생이 그때 녹음을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찍은 비디오를 갖고 전인삼 가셨어요. 선생이 예, 가져가셨는데 돌려주지를 못하고 본인도 어디다 둔지를 그래서 아쉬워요. 아 그래요? 가서 저희가 집을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제자 거시기가 다 갖고 와서 아 그래요? 교수 양한이가 다 가져갔으니까 안 그러면 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 개인 거였고 개인이 아버지를 오케이, 예. 처음부터 찍은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식당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포? 네, 말씀 주세요. 저 사는 데는 김포고요. 지금 맡고 있는 거는 나라풍물굿이라고 우리 이제 전국 나라국금교회 행사를 할 때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주년 이렇게 학술대까지 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주 공연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악보로 정리되는 거는 제가 해본 경험상 전부 다 수업용 악보입니다. 진도북도 그랬고 우리 한재기 선생님 꽃갈소고도 그랬고 수업용하고 실제로 행사할 때 다릅니다. 왜? 적응증이 들어가니까. 제 심형제의 진도보리 선생님은요. 상례를 나갔을 때 끝까지 따라갔더니 5번 모셨는데 똑같이 노는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김보철 선생님처럼 김일성 선생님도 한 번 놀 때 4, 5분 밖에 안 노는데 상해가 중간에 한 5번 쉬었을 때마다 놀았으니까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노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 풍물놀이의 살아있는 정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악보로 분석하기보다는 그 판의 분위기. 제가 가장 김문철 선생님이 보고 놀랬던 거는 처음에 발이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저도 이상 속도 칩니다. 솔직히. 그래도 발이 못 따라가요. 그게 메고 했을 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발이 날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지금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화면에 안 나오는 속도는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아 그래요? 손이 더 빨라? 네. 순간순간에 이렇게 확 빠르게 몰아칠 때는요 사실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빠르다 늦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용어로 해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아까 어산도 서산지기 어산뒤치기 어산뒤지기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제가 제 선배들이 써난 거 보고 지금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서산에 노을을 지는 걸 참 구경하고 있을 때 해가 참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락으로 표현할 때 거기서 까마귀 하는 것들 날아서 동쪽으로 날아갔어. 그러다 보니 내 시선이 까마귀 따라 동쪽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노을을 보고 있었거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게 서산지기고 서산뒤치기라는 단어로 해석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서산에 가만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서사가 있고 서정이 있고 그래서 너무 선생님 이 다음 가락 이거 쳤다라는데 메모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가락으로 우리가 전통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통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선생님들이 했던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바탕 삼아서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라 풍물꽃 이사장님이시라 다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마음도 모으시고 그래서 한국농학사에서 김호채 설장부의 위상과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김호채를 주목하는가 이 문제 의식부터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왜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들으니까 김호채의 미학적 특성은 즉흥성. 애들이 많이 주는 거. 즉흥성인데 그러면 이 즉흥성을 어떻게 연구를 할까? 즉흥성을 이런 거, 이 고민. 그 다음에 내면의 흥을 잘 드러내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죠? 그 내면에 있는 흥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지?
그 다음에 한국농학사에서 김호채의 미학이 남도의 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농학사에서 김호채를 도대체 어떤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 위상을 김호채를 위치시켜야 되지? 우리가 김호채를 어떤 지점에 놓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무장 영광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고창에서 오셨잖아요. 거기에 정읍이 있습니다. 오촌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거기에 우도농학의 장구제비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정읍농학에도. 그러면 그런 계보들과 김호채는 어떻게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어야 농학사는 농학사대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진도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예술적으로 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그런 지금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독립에서 장구춤 말고, 독립에서 농학에 들어있는 거 말고, 김호채를 독립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을 때는 어떤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갖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3일날 저도 놀러 오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네. 또 이따가 끝나고 시간만 남겠습니다. 네. 호치민이 한 얘기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아시죠? 호 아저씨라고 호치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호치민이 한 얘기인데 이불변 응만변 한자입니다. 네, 적어놓으십시오. 이불변 응만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고유함으로 내 DNA가, 내 정체가 있어. 내 정체성.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고유함으로 만변하는 세상에 대응한다. 이게 호치민의 어록이기도 하고 호치민의 키워드예요. 이 말이. 이불변 응만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연습과 활동과 이 예술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고유함입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1시간 계획이었는데 아주 열띤 토론 덕분에 2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 앞으로 또 할 수 있게끔 나가시는 길에 후원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모셔서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사진 한번 찍고 저기 보면 식당 주소가 있어요. 오늘 찾아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아마 오늘 또 뜻이 깊은 날이 같은데 저는 좀 마음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를 제자로 만들어 놓고 1년이 부터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못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저는 무한한 노력을 해서 이만치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쉽고 안타깝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호채 선생님의 이런 석자 또 장구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김호채 선생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